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미국 증시의 주요 동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과 금융정책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뒤흔들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이어졌습니다. 최신 소식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오늘의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17% 하락했고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0.09% 소폭 내리며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0.48% 하락하며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VX 지수는 지난주 60선에서 최고치를 찍은 뒤 30선으로 하락하며 변동성이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무역 규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 가능성을 기대한 결과로 보입니다. 장 마감 후 엔비디아는 중국으로의 특정 반도체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별도의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슈퍼컴퓨터나 군사 보안 용도로 반도체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로 인해 1분기 H20 칩 관련 재고 구매 충당금 등으로 약 55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2% 하락하며 기술주 전반에 불안감을 전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규제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TSMC와 퀄컴 같은 기업의 주가도 각각 1.8%와 1.1%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은 오늘도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 EU 제품에 부과된 기존 관세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고 이에 따라 독일 덱스 지수는 장중 1.2% 하락하며 유럽 시장의 불안을 반영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보잉 항공기의 추가 인도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자국 항공사에 내리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지만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중국과의 협상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단기적인 돌파구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며 이는 미국의 반도체 및 기술 산업에 추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차량 생산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잠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주가는 장중 1.5% 상승했으나 이후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찰스 슈왑의 케빈 고드는 중국의 보잉 인도 중단 조치가 무역 전쟁의 파급 효과를 보여준다며 수출이 미국 GDP의 11%를 차지하는 만큼 해외 수요 감소가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오늘 시장의 초점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하며 금융 섹터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KB은행 ETF는 1% 이상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제약업에 대한 관세 추진에도 불구하고 매출 전망을 유지했으며 유나이티드 항공은 연간 수익 전망을 고수했지만 경기 침체 시 수요 약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무역 불확실성이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역 관련 소식이 없는 날에는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는 CNBC 인터뷰에서 무역 불확실성이 시장에 이미 상당히 반영되었다며 4월과 5월에 S&P 500이 10에서 15%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오션파크의 제임스 세인트 오비는 연준의 개입이 단기 불안을 완화할 수 있지만 변동성 자체는 시장의 근본적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린베는 무역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긍정적 성장과 부정적 시나리오 모두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키슨 시장이 감정적으로 들끓고 있다며 이번 혼조세가 전환점으로 오해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 자동차 업계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장기적인 무역 갈등의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셋 차관은 은행의 자본 요건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 경제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 소식에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해 10년물 금리가 4.36%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베셋 차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고 있다는 소문을 일축하며 최근 경매에서 해외 수요가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채권 시장 약세가 디레버리징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국가 간 음모론과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는 비상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관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펀드 매니저들의 자산 배분은 여전히 주식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5.3%로 예상치를 상회며 기술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대만의 TSMC는 반도체 수출 규제 소식에 1.8% 하락했습니다. 대만 경제부는 무역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반도체 수출 규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변동성이 이어졌지만 금융 섹터의 실적 호조로 하락폭이 제한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와 연준의 금리 정책을 주시하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4월 15일 미국 증시 요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계속 확인하며 다음 브리핑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